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두 번째 1학년 과정 중에서요. 두 번째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강에서는요. 우리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자, 기존에 알고 있던 자연수라고 하는 개념에서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수를 확장해서 공부할 텐데 정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와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를 바로 정수라고 하는지 유리수라고 하는지 이 단원에 초점을 이제 맞추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강에서는요, 전체적으로 4개의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일단 정수와 유리수, 수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정수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라는 그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어떤 수, 유리수가 어떤 수인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직선 위에서 두 수의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대소, 누가 크고 누가 큰지 그 크기를 비교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수에 대한 그 공부 그리고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그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 수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덧셈과 뺄셈은요, 이미 이제 학습하신 분도 있겠지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더할 거냐, 다른 두 수를 더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방법이 다르죠. 자, 역시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요,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음수, 음의 부호를 갖는 수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이 무엇인지 이 나눗셈 파트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게요. 어떠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있을 때요. 그 중에 한쪽 성질에 플러스, 덧셈이라고 이제 기호를 우리가 흔히 쓰는 건데 플러스 기호를 붙이게 되면 그거와 반대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음의 부호라고도 하고요. 플러스 부호를 양의 부호라고도 해요. 자,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플러스 부호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첫 번째, 이익과 손해. 자, 얼마의 이익을 받습니다. 보통 뭐 플러스 500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성질이 뭐죠?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 그러면 손해를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 역시 동쪽을 플러스로 기준을 잡는다면요. 반대, 정반대죠. 서쪽을 마이너스로.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m, 동쪽으로 5m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0m는 바로 서쪽으로 20m를 뜻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죠. 자, 이 밖에 뭐 영상, 영하, 해발, 해적 서로 반대되지만 약간은 그래도 플러스 쪽에 가까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부호,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부호를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숫자에다가 부호를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숫자는요. 자연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새로운 수를 설명하도록 할 텐데 그게 바로 정수라고 하는 수가 돼요. 자, 정수는요. 일단 기준이 되는 0을 포함을 해서 그 자연수와 같은 모양의 수에 부호를 갖고 있는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자연수. 여러분 알고 있는 자연수를 먼저 한번 나열해 보면 1, 2, 3, 4, 5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수가 되죠. 자, 이 자연수는요.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있던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세요. 이거는 그냥 부호를 없애셔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이 그 자연수예요. 이번에는 플러스 부호와 반대인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한번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읽을 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자, 그럼 이 자연수에
앞에 부호를 붙여준 이러한 수들을 바로 정수라고 하는데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기준으로 나누는 그 가운데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포함해서요. 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포함해서 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는 이 수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부호를 없애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음의 부호는 절대로 없애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연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정수 중에서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는 것을 양의 정수라고 할 거예요. 양의 부호를 갖고 있는 것을 양의 정수. 자, 그렇다면 음의 부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아이들을 음의 정수라고 할 겁니다.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수들을 바로 음의 정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정수는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뿐만 아니라 0이라고 하는,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0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포함한 숫자예요.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의 정수를 음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음수는요, 음의 정수가 아닌 음의 실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실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지금 학습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수라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의 정수는요, 정수 중에 음수인 수를 바로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수 세 가지로 분류되는, 즉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는 정수를요, 우리가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이렇게 평평한 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숫자가 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우리가 양의 어떠한 수를 표현할 것이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음의 수를 표현을 할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때 양수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구분하는 가운데 0이라고 하는 그 기준값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3, 4,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 앞에 플러스 부호는 쓰셔도 괜찮고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양의 정수가 되겠죠.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 0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요. 그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으로 정수들을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수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연수. 다시 말해서 자연수는 양의 정수를 의미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1, 2, 3, 4 이런 수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수의 음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음의 정수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정수는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0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요. 0도 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정수를 배우신 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가 모두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여러분 분수 뭔지 아시죠? 분모분의 분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데, 자, 이 분모와 분자에 둘 다 정수가 들어간다면 그 수가 바로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분모는 0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죠. 분모가 만약에 0이 되면요, 그 숫자는 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0분의 3, 0분의 7 이런 것은요,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에 절대로 0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자연수와 정수 있죠? 그것들은 모두 일단 유리수가 돼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분의 1, 2분의 2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의 정수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수고요. 2도 어때요? 1분의 2 혹은 2분의 4 모두 다 2를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분모 분자에 모두 정수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유리수가 되는 수예요. 자, 특히 분모는요 0을 제외한 정수고요. 자, 그 다음에 3도 역시 1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가 되겠죠. 여기서 음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1은 앞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돼요. 1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역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정수 또한 유리수가 됩니다. 0은요 어떠냐면 0은 1분의 0, 분자가 0인 수들은 그 숫자는 0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정수 말고 어떤 것들이 또 유리수가 있을까요? 정수 말고도 3분의 1, 그쵸? 당연히 그냥 정수분의 정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50분의 27 이런 것도 역시 모두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유리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유리수는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배웠던 정수는 모두 다 분수 표현으로 가능했죠.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유리수는 정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수가 아닌 수들, 예를 들어 3분의 1이다, 2분의 5 이런 것들은 정수가 아니지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리수는요 앞에서 배웠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자면 우리 정수 어떻게 분류했죠? 정수는 자연수, 즉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빠지지 말고 0까지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수들을 바로 유리수라고 할 거고요. 이 유리수에 대해서 앞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숫자의 대소관계, 유리수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크기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파트 처음 나오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직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가로로 이 평평한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수직선에서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1, 2, 3, 4,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수 말고도요. 유리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은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뭐 2.5는요. 여기 2분의 5 이런 수들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유리수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2라고 하는 점을 볼게요. 자, 2라고 하는 이 유리수의 절대값은요. 일단 절대값을 표현하는 기호는 A의 절대값. 자,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양옆에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바로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2의 절대값은 어때요? 2의 절대값은 2가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세시는 거예요. 2가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을 의미하는 점인데요. 여기서부터 2칸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절대값은 2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볼게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또 얼마냐면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건데 원점으로부터 여기 또 2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가 되는 거예요.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는 점은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는지 왼쪽으로 떨어지는지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가 있죠. 즉 2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둘 다 2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양의 정수들의 절대값은 4의 절대값은 당연히 4칸이니까 4일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이 부호가 중요하진 않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대한 개념이라서 음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그냥 5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5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호를 떼고 그냥 양수값으로만 읽어주시면 되죠. 자, 이때 여러분 0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0이라고 하는 이 점은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없죠. 떨어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0의 절대값은 0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절대값에 대한 개념은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서 절대값은 절대로 음의 부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수직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가운데 0을 기준으로 1, 2, 3, 4 채우시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을 때요. 여러분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갈수록요.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양수값들이 나와 있죠. 여기서 양수는 양의 정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리수를 모두 포함해서 나타내요. 예를 들어 플러스 1, 2, 3, 4 말고도 1.2, 1.3 이런 값들을 모두 포함해서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정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오른쪽에 당연히 양수가 있고 왼쪽에 음수가 있으니까 0은 음수보단 크지만 양수보단 작겠죠. 그쵸? 여러분 숫자를 비교할 때요. 자, 마이너스 3하고 5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수가 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하고요. 그 다음에 20을 비교하잖아요. 무조건 양수가 큰 거죠. 자, 마이너스 20하고 0을 비교하면은 음수는요. 0하고 비교하면 0이 더 커요. 그런데 0과 양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양수가 더 크고요. 자,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양수끼리는요. 즉 플러스 부호가 붙은 애들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2와 3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쉽겠죠. 3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자, 더 멀리 있을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얘는 2칸이고 얘는 3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오른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더 커요. 자, 그치만 음수는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할 때는 누가 더 크냐면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죠. 자,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3칸이고요. 얘가 4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예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4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더 많이 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숫자가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끼리 비교할 때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은요. 얘가 절대값이 크니까 더 왼쪽에 있어서 더 작은 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숫자가 더 크게 되겠죠. 자, 이 내용만 가지고 풀지 마시고 수직선에 직접 한번 놔둬 보시고요. 그 점을 해당하는 점을 한번 찍어 보시고 누가 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누가 더 작고 큰지를 비교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한 그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 덧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리수의 덧셈에서는요. 부호가 같은 수와 부호가 다른 수를 더할 때 방법이 다른데 부호가 같은 수를 더할 때에는 절대값의 합에 공통의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부호가 같아요. 예를 들어 플러스 3, 플러스 2를 더한다고 해볼게요. 자, 둘 다 플러스 부호죠. 이렇게 부호가 같습니다. 두 수를 더해요.
자, 근데 사실 이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플러스 3은요, 결국 3이고요. 플러스 2는 결국 2예요. 그죠? 더하시면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3 더하기 2는 그냥 5예요.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수 덧셈은 이미 했지만 정수, 즉 음의 정수에 대한 혹은 음의 유리수에 대한 덧셈 개념은 우리가 지금 처음 마이너스 부호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자,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즉 부호가 같을 때죠. 둘 다 마이너스로 같을 때에는요, 더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어 원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3을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3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더한다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만큼 더 가세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2칸 더 왼쪽으로 가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시작점에서 어때요? 결과적으로 5칸 왼쪽에 놓이게 되겠죠. 그 결과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요, 둘 다 덧셈을 더할 때에는 그냥 자연수의 덧셈이니까 플러스 부호 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더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왼쪽으로 간 거에서 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갔느냐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끼리 더해준 결과가 나옵니다.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둘 다 마이너스면 공통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는 거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를 더하세요 라고 한다면 둘 다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5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2칸 더 가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7칸을 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5죠. 이것의 절대값은 2예요. 5칸 가고 2칸 갔어요. 합해서 7칸 갔어요. 어느 쪽으로요? 서쪽으로요. 마이너스 쪽으로요. 이렇게 공통의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때에는 예를 들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요. 플러스 3은요. 일단 오른쪽으로 3칸을 갈게요. 플러스 3. 그래서 3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5는요. 여기서 왼쪽으로 5칸 가란 얘기예요. 지금 이 결과에서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마이너스 5를 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죠?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5칸을 가고 나면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란 얘기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던.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의 차이만큼 위치해 있게 돼요. 자, 3과 5의 차이가 바로 2죠. 거기에서 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그럼 그것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간 쪽으로 방향이 부호가 치우치기 때문에 자,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4를 할 때에는 부호가 다르죠. 그럼 왼쪽으로 7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4칸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결과는 절대값을 보세요. 7과 4를 빼세요. 7과 4를 빼면 3이 되죠. 거기에 부호는요. 이 숫자의 절대값이 더 커요. 그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보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10 해볼게요. 그러면 10과 8의 단순한 차예요. 자,
10과 8의 단순한 차를 계산하면 2가 되고요. 부호는 이것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 붙여주시면 돼요. 플러스는 생략해서 그냥 2라고 나타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얘는 이 플러스 부호는 생략해도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0 이렇게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으로 8칸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10칸 가세요. 이러한 뜻으로 수직선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은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번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2. 얘는요, 여러분 플러스 부호를 생략하면 쉽습니다. 그럼 3 빼기 2예요. 계산하시면 돼요. 1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것을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점을 역시 기준으로 플러스 3은요, 여기 있어요. 플러스 3. 내가 지금 여기 3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근데 플러스 2는 플러스 2를 더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뺀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2를 빼라. 그러면은 플러스가 원래 오른쪽 방향인데 빼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를 빼게 되면 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빼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더해주시고 뒤에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부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과 마이너스 2를 더할 때는요. 부호가 다르니까 두 수의 절대값끼리 빼죠. 그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플러스 3에 빼기 마이너스 5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얘기는 플러스 3을 갖다가 마이너스 5면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빼라라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 5를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플러스 3을요. 플러스 덧셈으로 고치면서 부호, 뒤에 있는 부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에 5만큼 더 가니까 답은 플러스 8, 그냥 8이라고 쓰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뺄셈은요, 무조건 빼는 수, 이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뺄셈도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 유리수의 뺄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다 모두 뺄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 덧셈으로 고치세요.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얘도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로 고치시는 거죠. 자, 뺄셈은 다 플러스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반대 부호로 바꿔주시고 덧셈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거는요. 플러스 2에 더하기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끼리 빼고 절대값 큰 수의 부호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2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2에 더하기 플러스 3이니까 2 더하기 3 그냥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에 덧셈으로 고치시고 뒤에 부호가 바뀌어요. 지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은 부호가 같죠?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마이너스 2 갔다가 마이너스 3.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5칸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플러스 3은요. 어때요? 부호가 다르죠? 그럼 빼신 다음에 절대값 부호 큰 거 플러스 1, 그냥 1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곱셈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나눗셈도요. 일단 제일 먼저 규칙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할 건지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할 건지 해서 결과의 부호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곱셈 나눗셈에서는요, 물론 결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부호를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부호를 곱해 볼게요. 자, 플러스 3과 플러스 4를 곱한다고 한다면 3, 4, 12 그냥 절대값끼리 곱하세요. 일단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시는 거예요. 부호가 같다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더라도요, 마이너스로 같아도 괜찮아요. 일단 부호가 같죠? 그럼 결과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는 절대값끼리 그냥 2 곱하기 3 숫자끼리만 곱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도요. 둘 다 음수로 같으면 답은 플러스 그리고 20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부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곱합니다. 그럼 부호가 다르면 결과는 음의 부호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하세요. 숫자끼리 곱하시면 15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0을 하게 되면요. 절대값끼리 곱하면 40이죠? 그리고 부호 달라요. 그렇다면 결과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죠? 자, 0과의 곱은 항상 0입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하더라도 0과 곱해지면요. 답은 무조건 0이에요. 아시는 내용이죠? 2 곱하기 0 역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수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는 숫자를 2개 곱할 때에만 한번 해봤었는데,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2. 자, 숫자를 이번엔 3개를 곱해볼게요.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곱하시면 되겠죠. 자, 2개를 먼저 곱할 때에는 부호가 다르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대값끼리 곱하세요. 3, 4, 12.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실 때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그럼 부호 다르니까 또 결과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24. 따라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앞에 2개를 곱했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 부호 결정해 주시고요.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죠. 같은 부호를 곱할 때의 답은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12와 2를 곱하세요. 24. 그래서 플러스 24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절대값끼리 다 곱해서 숫자는 쉽게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역시 부호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호는 어떤 식으로 찾으실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의 부호가 1개 있어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고요. 2개 있어요. 그럼 이 2개가 만나서 플러스 부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예요. 자, 전체적으로 곱하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3개 있잖아요. 그럼 2개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도 계속 플러스인데 자, 이렇게 만나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답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가 1개 혹은 3개 이런 식으로 홀수게 있다면 답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하는 과정에 마이너스가 짝수게 있다면 답은 플러스가 돼요. 곱하는데 2수 이상을 곱하실 때에는 그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홀수개라고 한다면 답은 마이너스, 짝수개면 답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음수의 거듭제곱을 할 수가 있어요. 거듭제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같은 수를 계속 여러 번 곱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거듭제곱 할게요. 세제곱 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3개 있죠. 이 곱해지는 횟수가 홀수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는 절대값끼리 곱하면 되니까 2를 3번 곱하라는 거예요.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홀수.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은요.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 돼요.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번이에요. 이 곱해지는 횟수가 만약에 짝수번의 횟수를 갖는다면 답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절대값이요. 2만 4번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16이 되겠죠. 따라서 음수의 거듭제곱은 어떤 음수값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듭제곱, n번 곱한다 라고 했을 때 이 n이 만약에 홀수다 라고 1 혹은 3, 5, 7 홀수다 라고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음수를 또 거듭제곱을 하는데 여기에서 곱해지는 횟수가 짝수번 곱해진다면 답은 플러스가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음수의 거듭제곱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나눗셈 한번 보시면요. 방법은 곱셈과 같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끼리 그냥 절대값으로 나누고 같은 부호를 나눈다면 결과는 플러스. 같은 부호를 혹은 다른 부호를 나눈다면 결과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2를 나눠요. 부호가 다르죠? 혹은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홀수겠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10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5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20 나누기 마이너스 4를 하면요. 부호가 똑같죠. 혹은 마이너스가 2개, 즉 짝수개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냥 20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나눗셈은 곱셈과 다르게 이렇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20 나누기 3 같은 경우요. 자,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진짜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20.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시고 뒤에 이 나누는 수의 역수를 갖다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수는 숫자를 그냥 분모 분자를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이라는 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3이죠. 그러면 이것의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이용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시면서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분자와 곱해지죠? 3분의 20 곱하기 1이니까 3분의 20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호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12 나누기 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 말고 5분의 2를 볼게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요.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 부호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서로 다른 부호를 나누죠. 혹은 마이너스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의 부호는요. 마이너스가 돼요. 일단 부호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12.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나누는 수의 역수예요. 5분의 2의 역수는 분모 분자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자, 12는 분자와 곱해질 건데 약분은 분모와 하죠. 그래서 2로 일단 약분해 주시면 얘가 6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분모 1분의 30인데 분모가 1일 때에는 그냥 마이너스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역수를 활용해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뒤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쭉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연산법칙이 덧셈의 연산법칙과 곱셈의 연산법칙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텐데 이 곱셈에서 분배 법칙은요. 나중에 우리 2학년 과정 하실 때 혹은 이 뒷 단원에서 제가 한 번은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우리 연산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값은요.
곱했을 때 숫자끼리는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가 2개 있죠? 답은 그래서 일단 플러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2개 곱해주시면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확인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눠요. 근데 나눠 떨어지죠? 15 나누기 3은 5입니다. 근데 이제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호가 다를 때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잡아주시면 되겠죠? 답 마이너스 5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더해요.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왼쪽으로 2칸 갔다 왼쪽으로 3칸 가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5칸 가요. 답은 마이너스 5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뺄 때는요.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계산하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4예요. 그냥 5 더하기 4입니다. 답은 9 혹은 플러스 9. 자, 그 다음에요. 5번은 어떤 식으로 쓰실 수 있냐면 마이너스 7보다 1 작은 수라고 하는 것은요. 빼주면 돼요. 작은 수는 빼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7에서 1을 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1이라는 것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즉, 수직선에서 7칸 왼쪽으로 가고 1칸 더가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답은 1번이고요. 자, 반대로 큰 수는요. 더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만큼 큰 수 이렇게 더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 갔다가 또 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요. 자, 일단 무조건 0을 기준으로 0보다는 양수 플러스 부호가 더 클 거고요. 0보다는 음수 마이너스 부호는 더 작아요. 그래서 2번부터 보시면 음수보다 0이 큰 거 맞죠? 옳은 것인데 답이 그럼 바로 2번이에요. 자, 나머지 거 보시면 음수와 0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0이 커야 돼요. 잘못했죠? 그 다음에 같은 양수끼리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숫자가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더 커요. 2와 4 중에 4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4가 큰 거고요. 근데 이제 같은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작아진다 그랬죠.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이 더 큰 수예요. 대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8번 계산을 하실 때 자, 2개, 3개 이상의 덧셈 뺄셈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세요. 뺄셈이 나오죠? 그럼 덧셈으로 고치고 그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고치세요. 덧셈 놔두시고 자, 뺄셈이 나오죠?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세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앞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6, 더하기 플러스 4인데 자, 앞에서부터 더해도 되지만요. 더할 때에는 앞에 2개를 더하나 뒤에 2개 더하나 결국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부터 더하는지는. 그게 바로 연산법칙 중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더할 때 저는요. 부호가 같은 수끼리 먼저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 2개를 먼저 더하고 자, 뒤에서 플러스 부호끼리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 2개 더하면요.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뒤에 2개를 더하면요.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와 플러스 15를 더할 때에는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왼쪽으로 25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15칸 가란 얘기라서 절대값끼리 일단 빼요. 25와 15의 차이가 바로 10입니다. 그리고서 부호는 절대값이 더 큰 수가 이거인데 그것의 부호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자, 결과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오네요. 해서 덧셈 뺄셈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시고 그 뒤에 있는 부호를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편하신 순서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해 나가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지만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이 다 곱셈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4였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부호부터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4개 있죠. 짝수개 있어요. 4개라는 것은 짝수개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의 부호부터 결정하실 때 부호 플러스로 결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에 절대값 길이의 곱을 갖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거 다 곱하면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부호를 결정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플러스였다라고 해요. 즉 마이너스가 3개밖에 없었다면 결과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수 위주로 공부하긴 했지만요. 3개, 4개 이상의 덧셈, 그 다음에 곱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시는 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유리수,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그 유리수, 정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자연수 중에서 음수, 마이너스 부호가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잘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강 문자와 식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